자, 어제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 대장동 특검, 쌍특검이 부결됐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잘 됐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국민의힘 공천이 다 끝나고 나면 하지.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민주당이 이거를 가결시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봐요. 예. 예. 가결시키려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그건 아니었다고 보고 저는 이제 그 민주당의 전략이 뭔지는 대충은 감이 오는데 방송으로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방송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다면, 해봐요. 그러니까 그 부결된 걸 그 재의결해가지고 부결된 걸 잘 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어쩌면 차라리 잘 됐다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그 재의결에서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게 정의당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만에 하나,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이 이렇게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 특검 전국에서 정의당이 어떤 본격적인 역할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특검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정의당이 이번 그 총선에서 존재감이 거의 뭐 0에 수렴할 정도로 사라져가고 있는데 정의당을 다시 살려내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과연 그게 좋은 건가? 과연 이 상황에서 정의당이 다시 불씨가 살아나가지고 다음 국회에서 정의당이 다시 의석을 가져가는 게 과연 이 시대에 맞는 상황인 건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차라리 잘된 측면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됐다는 말은요, 여러분. 대한민국 윤석열 정권의 민낯을 제대로 보여준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저 현역 불패에 이어가면서 김건희 특검에 반란표 안 만들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다는.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 마누라 갖고 특검 막으려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이용해 먹네? 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측면에서는 총선 앞두고 국민들을 각성시킨 거죠. 물론 이런 측면이 있어요. 나쁜 점도 있어. 지지층 사기가 좀 떨어지는 것도 있어. 근데 사기가 떨어지면 안 되고 분노가 끌어올라야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이 재결이 부결되면 그러니까 뭐 사기가 떨어진다. 안 그러면은 이게 그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법에서 다루고자 하는 그 주가 조작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건희한테 제기되고 있는 혐의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고속도로 이슈도 있고 디올백 이슈도 있고 지금 그 이후에 추가돼야 될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눈덩이처럼 더 크게 뭉쳐가지고 다음 국회에서 그렇죠. 더 크게 밀어붙이면 되는 건데 이게 왜 동력이 떨어지는 건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한 표가 부족한, 한 석이 부족한 느낌. 이제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야 이거 부결됐네? 실망이네 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고 싶어서 그런 거고. 어제 표결에 281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가결을 하려면 188표가 필요했어요. 근데 찬성이 171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17표가 부족했던 거죠. 이런 거죠. 현실은. 그래서 한번 그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대장동 50억 특검법 찬성 177, 반대 104. 근데 김건희 특별법은 찬성이 6표가 줄어요. 6석이. 6표가 줄고 반대가 9표가 5석이 올라갑니다. 이건 뭐지? 그러니까 저게 그 김건희 특검법을 처음 통과시킬 때 그러니까 민주당 야당 다 합쳐가지고 180석으로 통과를 했거든요. 그 처음에. 예, 처음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김건희 특검법만 보면 9표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 반란표가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아니 없죠. 꼭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출석 공천을 컷오프 당해가지고 국회 안 나온 사람도 꽤 있다는 거예요. 아까 숫자가 281명이니까 지금 297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출석을 안 했다는 뜻도 그러니까 되고. 뭐 공천 안 되면 인생 끝납니까? 정치 끝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런 투표할 때는 기명 투표로 바꾸는 법을 빨리 해야죠. 근데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그 갤럽에서 했던 여론조사 기억들 나시죠? 이건 뭐냐면은 윤석열이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가 국민 70% 여론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물론 저 여론에는 복잡 다단하게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이 여론을
뒤집고 보통 정치라는 게 여론을 보고 여론에 맞춰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은 저 여론을 뒤집고 윤석열의 부인 방탄에만 올인한 거예요. 저거 총선에서 심판해야죠. TK에서도 67%가 거부권 안 된다고 했던 바로 그 의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총선 때 중요한 이슈나 아젠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민주당 공천 잘하고 있는 공천을 언론들이 저렇게 두들겨 패면은 바뀔 수 있는 여론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산에서 공천하고 있는 그 행태를 보면 그러니까 총선이나 뭐 선거 승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으로라도 혁신을 한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현역 의원 몇 명은 최소한 그러니까 10% 20% 정도는 물갈이를 하잖아요. 통상 형식적으로라도. 근데 그마저도 안 한다는 건 결국에는 김건희 지키는 것 말고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맞죠. 이게 무슨 국회의원이에요. 그리고 역대로 YS, DJ, 이명박 뭐 등까지 해가지고 자기 측근이나 가족들 수사 안 한 사람이 윤석열이 유일해요. 이거 심판해야지. 그렇다고 경제를 잘했냐? 그것도 아니고 여러분 상기하십시오. 자기 마누라 비리를 국민의 힘을 통해서 막은 거예요. 심판해야지. 근데 김건희하고 대장동 쌍특검의 찬성의 표차가 6표차 난다 그러잖아요. 예. 혹시 한 면만 보여드릴게요. 혹시 아니 그게 찬성은 6표 차가 나는데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법만 가지고 1차하고 비교를 해보면 딱 9표가 줄어듭니다. 근데 묘하게 저기가 9명이네. 아, 그렇네. 저 사람들이 했다는 게 아니 아니고 했다는 게 아니야. 했다는 게 아니고 이걸 알 수가 없어. 이상하게. 혹시 예. 1차와 2차의 차이가 9표 차 특검법 김건희 특검. 근데 뭔가 이제 밑에 4명에 대해서는 뭔가 확신하고 싶은 확신해도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느낌이 드네요. 저 어저께 이제 로텐더홀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현수막 갖고 저거 했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님께 호소합니다. 김건희 50억 클럽 특검법 재표결에 찬성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했거든요. 이런 분들이 총선에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자꾸 현수막으로 보여주고 해야 그 국민의힘에서 똘똘 뭉쳐서 지금 얼마나 김건희와 50억 클럽에 관련된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있는가 이런 이미지를 자꾸 심어줘야 예. 되는 거거든요. 어쨌건 정권 시판론이 재점화하고 있다. 까먹고 있던 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언론이 하도 민주당을 때리니까 공천 때문에 까먹었던 게 다시 살아난 거예요. 유전자가 살아난 거야. 그것이 민주당의 진짜 노림수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 생각 해보는 거예요. 야, 사기 죽어 있지 마. 분노로 지금 뭉쳐서 싸울 때야. 이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 한번 볼까요? 50억 클럽 김건희 특검 거부하는 국민 배반 정치에 맞서 치열하게 싸우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끝내 국민을 거부했습니다. 영부인에 대한 무수한 의혹과 50억 클럽의 진상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을 눈 하나 깜짝 안고 짓밟았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한 말입니다. 쌍특검 방해한 정권 스스로 범인이라고 자백한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 쓰라고 잠시 맡은 권한을 대통령과 영부인 보호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윤석열식 정의이고 공정입니까? 아무리 권력을 동원해 은폐하려 해도 있던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대통령 부인도 특수부 검사도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 것이 국민적 상식이고 법치의 근간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진정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국민 눈치도 보지 않고 막무가내로 권력을 휘두르는 이런 정권에게 입법권까지 주어진다면 어떤 재앙이 벌어질지 끔찍합니다.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배반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민주당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민주당한테 의석 많이 주세요. 이거예요. 이 행간엔 그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부결될 줄 몰라서 거기에 올렸겠어요. 근데 거기다 막 대놓고 이제 야 민주당 왜 이거를 뭐 전날은 안 한다 그러더니 그 다음날 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걸로 이제 마무리 짓는 것이 오히려 총선에 전 도움 될 거라고 보고요. 심판합시다. 문제는 특검이 안 된 게 문제기보다는 김건희를 수사하지 않고 있는 아직까지도 윤석열의 검찰인 거죠.
이재명 대표의 부인은 7만 8천 원 때문에 기소를 내놓고 재판받게 만들어 놓고 윤석열 부인은 이게 이제 특검이 주가 조작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특검이 인식한 관련된 범죄도 수사할 수 있게 돼 있기는 해. 네. 다만 아까 야스님 이야기처럼 김건희 종합특검으로 가야 돼요. 22대 때. 그 종합특검은 나중에 윤석열 탄핵의 빌미가 됩니다. 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 22대 국회에서 그러니까 종합특검으로 가든 이번에 김건희 특검을 다시 재발의를 하든 결과적으로는 결국에는 그 특검 자체를 피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레임덕 최소한 레임덕은 그냥 확실히 시작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조만간 김건희가 나올 거예요. 박수 쳐줘야 돼 이제. 나대기 시작하면은 온갖 죽어있던 뇌세포가 다 살아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나오세요 여사님. 즐기면 됩니다. 어. 김건희도 즐기고 우리도 즐기고. 즐기면 돼요. 본인이 이제 활개치도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나오세요. 그럼요. 네. 국민의힘에서도 저희들이 이렇게 여사님을 위해서 막아냈습니다. 이제 나오십시오. 편히 다니십시오. 저는 여사님이 아니라 여사님 나으리라고 불러드릴게요. 김건희가 지역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하면 더 좋아. 아 그럼 땡큐죠. 그러면. 마마 우리 지역에 와주시옵소서. 방탄으로 막아냈사옵니다. 마마. 그러고 이제 정작 가려고 하면 오지 못하게 하려고 할 겁니다. 도로 봐서 그러지 말고 우리 그거 한번 할까요? 김건희 나와라. 네. 김건희 나와라. 나와라 김건희. 자 보고 싶다 김건희. 보고 싶다 김건희. 그립다 김건희. 나오세요. 네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쇠주구왕님 충전만 합시오. 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